선생님 만나기 전에 원서 좀 100권 이상 읽었거든요. 그래서 폴스라는 책을 제가 10번 이상 읽은 책이고, 코스모스도 한 달 넘게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읽었습니다. 네, 근데 말하기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책 많이 읽으면 될 줄 알았죠. 선생님 덕분에 진짜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나고 있구나를 저는 진짜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냥 선생님 거로 공부하고 시험 공부 별로 안 하고 한번 시험을 봐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을 받았고요. 먼저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도 영어 말하기 배워보려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원어민 영어, 1:1 영어, 그룹과의 학원도 다녀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중급의 정체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거는 안 되는 영역이구나 하고 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커뮤니티에 저뿐만 아니라 재호 선생님의 그 간증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이게 영어가 잘 들린다라는 후기가 일단 많이 쏟아지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후기가 심지어 저희 일본인 수강생도 계세요. 일본인인 저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스파이가 된 남자 시즌2를 봤는데 듣자마자 선생님한테 배운 표현이 진짜 쏟아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afford도 계속 나오고 뭐 that's not how things work here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깜짝 놀랐던 거는 영어가 심지어 잘 들리는 걸 넘어서 배속으로도 잘 들려요. 제가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유튜브 볼 때 다 2배속으로 듣거든요. 근데 이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알고리즘이 점점 영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게 속도가 좀 빠른데 보니까 2배속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어를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이게 의미를 아니까 속도가 뭐가 되든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영어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여행 온 분들이 많은데 괜히 막 말 걸어요. 왠지 길 찾는 것 같잖아요. 딱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말도 걸어서 알려주고 택시도 잡아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영어 자료를 볼 때 이제 밑에 뜨는 자막만 보느라고 그 화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더 콘텐츠를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원서 100권 이상 읽었거든요. 그래서 폴스라는 책을 제가 10번 이상 읽은 책이고, 코스모스도 한 달 넘게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읽었습니다. 네, 근데 말하기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책 많이 읽으면 될 줄 알았죠. 제가 최근에 그냥 선생님 거로 공부하고 시험 공부 별로 안 하고 한번 시험을 봐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을 받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시험 보면 뭐가 부족했지 약간 잘 안 와닿는데 지금은 끝나자마자 그거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 말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거보다 높게 받을 자신이 또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뉴스보다 이제 일상 구어체 영어가 안 되고서는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없다 생각해서 이제 집념을 갖고 관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어가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이제 로마 지배가 끝나고 게르만족이 와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고대 영어 일상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쉽고 짧은 단어가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한테 점령을 당해서 문어체는 프랑스 영어, 또 교회 영향 때문에 라틴어 유래 단어, 이렇게 각각 영어는 유래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영어는 단어 개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문어체 학술 영어 이런 거만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원어민의 말하는 영어랑.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조카를 자주 보는데 조카의 일화가 이모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가 뭐야? 조카가 7살이거든요. 뭐 사망하셨습니다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나 이제 괜찮아졌어? 다 나았어? 가지고 나 완전히 회복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문어체 공부만 한 것도 모자라서 말하기를 공부하는데 문어체 공부하듯이 독해 공부하듯이 하고 있다. 한국인이 잘 모르는 영어 말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는 결론부터 말한다인데요. 영미권과 아시아만 보시면 되는데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래서 글쓰기를 배울 때도 저희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셨던 문장이 지난 주말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한다 생각하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last week을 먼저 말해요.
지난 주말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가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은 We had a great trip to Busan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 또 had 동사 나오죠.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핵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주어가 없어도 말이 돼요. 맥락이 중요한 언어여가지고 이게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 전망 좋다. 이것도 김재호의 기본 동사에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The view of your office is good. 좋다 하면 무조건 굿이에요. 근데 원어민은 Your office has a great view. 이렇게 또 have 동사를 써가지고 네 사무실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핵심입니다. 기본 동사 사용법을 익히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어는 반복 대신 대명사를 쓴다는 건데요. 선생님 책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특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장부터는 절대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리듬이 중요한 언어고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들처럼 가방을 만드는 곳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냥 뭐뭐 is the best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원어민은 No one makes bags like they do 이렇게 반복을 피해서 두 동사를 씁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나고 있구나를 저는 진짜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든 강의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저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더 수월하게 하실 것 같아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 세 가지 태도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원어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어 사고를 자꾸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배우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가 책상이라 부르기로 했으니까 책상이 되는 거지. 뭐 내가 맘대로 뭐 바꿔서 의자라고 부르고 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사회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어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 사고를 끊어버리고 차라리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원어민의 사고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주인공이 되세요. 모든 상황과 예문을 나한테 맞추세요. 이게 선생님이 예문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이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배운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이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한다까지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상상력이 좀 안 된다 하면은 주어를 I로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가르칠 때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 한국말을 배울 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베란다를 게란다라고 했다고 아직도 부모님이 많이 놀리시거든요. 그때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배랑 개 소리를 구별을 못 했겠죠. 근데 무수히 많은 이제 실수와 교정을 거치면서 구분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배우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영어를 배우는 나를 스스로의 아이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나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영어 말하기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좋은 자세를 배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어 배울 때도 첫 번째 좋은 인풋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김지현 선생님이 이제 4권의 책과 강의로 이제 좋은 인풋을 많이 모아주셨잖아요. 저희가 권장하는 이제 수강 순서는 기초회화, 기본동사, 영어회화, 구동사 순서인데 그래서 기초 영어회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먼저 다 완강하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데이 하나씩.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완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반복 오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어디 갈 때, 준비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원어민 성우 나올 때 미친 듯이 같이 따라했습니다. 많이 연습할 시간을 또 내는 게 힘드니까 그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암기는 다 못하더라도 많이 같이 따라해보자. 그래서 미친 듯이 진짜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완강을 한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소리 내서 말하며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기를 데이 하나씩 했어요. 근데 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한 문장을 100번씩 말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쯤은 해보면 좋다. 왜냐면 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 문장을 100번씩 말해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앞부분만 살짝 말하잖아요. 뒤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복습카드 보면서 이렇게 대회 한 번씩도 다 써보고 이런 식으로 몸에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터디어 리뷰로 테스트로 아웃풋 하는 건데요. 이제 기초 영어와 구동사는 다 한 번 이상씩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틀린 부분은 이렇게 책에 검은색은 한 번 틀렸을 때 한 번, 두 번째 틀렸을 때 파란색, 세 번째 틀렸을 때 빨간색, 이제 4번 이상은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복습할 때는 처음부터 다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표시를 했던 틀린 문장만 다시 반복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을 2년 넘게 하면서 좀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질문을 3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외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혹시 제가 10분 전에 한 말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잊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배운 것, 들린 것 이것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은 뭐 수백 번이고 듣고 따라 부르지 않으세요? 노래는 이제 반주만 나와도 바로 자동 반사 되지 않나요? 그렇게 혹시 원어민 오디오 반복 몇 번까지 들어보셨나요? 충분히 반복을 하지 못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렵게 외워야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한국어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대요. 근데 요즘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골든 노래 가사. 넷플릭스에서만 5억 번 시청됐고 유튜브 보니까 10억 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자동 재생이 되실 것입니다, 영어가.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입니다. 네, 영어 공부할 때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실 시간은 없다가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집에 있는데 뭐 화장실이 고장났거나 주방이 고장났거나 이러면 다 만사 제쳐두고 그거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간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짜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오랜 시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확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추가 예문 어떻게 공부하나요? 선생님이 진짜 많은 추가 예문을 알려주시거든요. 책에 있는 예문의 배에 달하는. 사실 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쓴 적도 있고 엑셀에 쓴 적도 있고.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는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예문을 다 정리해서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이 예문을 알려주시는 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상대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감을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뉘앙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모든 예문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를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다른 상황에서 조금 바뀌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강의를 들을 때보다는 이제 2차 복습하실 때 내가 정말 따로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 그 이후에 저는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질문 3가지라 했는데 왜 4번째냐면 말없이 사라지십니다. 네. 질문도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들은 그 얘기가 있는데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스승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안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틀 공부를 안 하면 사실 매니저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눈물을 삼킵니다. 아, 사라지셨구나. 네. 근데 저희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살면서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이틀 이상은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그 조카가 2명인데 막내 조카는 6살이라서 그 아이가 보기에는 제가 영어를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뭐 마지막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또 비슷할 것 같아서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모는 그날 숙제를 다 했어. 그날 할 일을 미루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멈추지만 않으면 목표한 곳에 다 도달하리라 믿습니다.